2021년 12월 출소 3달여를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한 40대 남성. 사망한 남성의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발견되는데요. 누가 봐도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을 사용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난해 1월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네, 일단 피해자는요,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 2021년 10월에 공주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21일 밤에요, 교도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서는 이 멍자국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랑 같이 생활했던 7번 방 수감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이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는 20대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이 이모 씨는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이렇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가담한 동료 재소자 2명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기도 하고 또 쓰러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20대 남성 이모 씨랑 같이 폭행을 하고 또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1시간 넘게 방치가 됐는데요. 이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이 주범 7번 방 방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교도소 풍경 많이 접하시잖아요. 자, 이 20대 자기 삼촌뻘 되는 40대 피해자를 거의 고문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출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가 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감에서 오니까 뭐 권투 연습한다면서 복싱 연습에 상대로 해가지고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가혹행위, 성추행을 계속했던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도 한 20일간 못 먹게 하고요. 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접 자신들이 만든 둔기하고 주몽으로 폭행도 하기도 하고요. 같은 2명의 재소자와 함께 이 페트병에 물을 뜨겁게 부어서 화상을 또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전신에 다발성 골절도 입었고요. 장기까지 파열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한 언론에서는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교도소판 더 글로리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막 화상을 입히고 이게 말이죠. 소장님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너무 끔찍해서 못 드리겠는데 진짜 고문을 했어요. 네, 저는 뭐 일종의 병 같은, 그러니까 병이라고 해서 뭐 용서를 해주자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에서 굉장히 심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검사들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 웬만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만큼 폭력적이기가 어려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게다가 지금 전해지기가 내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원한 관계도 없이 나쁘게 보인 것도 없는데 기분에 의해서 이랬다는 건 본인의 가학성이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나 충동성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좀 풀려고 야, 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때까지 피해 사실을 아무도 그럼 팀장님 몰랐던 건가요? 그 7번 방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스트레스 풀기라고 폭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치면 병원 가야 되는데 못 보냈어. 왜? 피해 사실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가족이 면회 오는 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면회 오면 이제 말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 사실 드러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뭐 1, 2, 3, 4번 가족 면회 그러면 저 만나기 싫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다 하고 면회 요청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죠. 중요한 것도 뭐냐면 요게 지금 그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신고하게 되면 보복을 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판에서 뭐라 했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는 이제 각설이라는 이런 탄압 같은 거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키면서 말한 대로 때리기도 하고 폭행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들어오니까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심해졌던 건데 교정본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방에
그 비상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상벨을 누르면 되는데 왜 안 눌렀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비상벨이 있어서 누르게 되면은 한 30초 내에 기동대가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어. 가해자가 옆에 있어. 난 있어. 피해자야. 무서워. 예. 어. 근데 가해자가 보고 있는데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까요? 못 누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본부에서 알았으면 분리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몰랐다. 비상벨 타락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벨 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르질 못했던 거죠. 자, 이 20대가 말이죠. 그 방에서 나이가 제일 최연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방에서 이렇게 진짜 골목대장을 할 수 있었을까? 지난해 말이죠. 저희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자의 범행을. 네, 이모 씨가 수감된 이유였는데요. 이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던 금 직거래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지난 2019년에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한 40대 남성과 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을 만나서 둔기로 때려서 살해하고요. 금과 차량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이모 씨는요, 공범이 시켰다면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층에 수용됐던 제보자에 따르면요, 당시에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7번 방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고 합니다. 자, 20대의 무기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한 지 2년 만에 또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또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으면서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재질이 줄이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처벌이 심한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살해할 적극적인 분명한 의사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살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을 부양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를 했고 또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피해자를 그 살해했을 때 같이 도왔던 공범이 있는데 그 재수자 2명에게는 살인 방지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예.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심에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죽여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데 재소자를 또 살해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2심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교화 가능성의 의문. 자, 대전 고법 형사부 이흥주 부장판사님, 저는 진짜 이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부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고요.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사형이 아닌 게 나왔었죠. 그렇지만 2심 법원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은 나중에 형기가 정해지는 기한을 정할 수 없는 징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징역 평생 있는 게 종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무기징역 같은 이하의 형을 재차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진행자 말씀처럼요.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뭐 집행도 안 하는 사형 뭐 선고하면 뭐 하냐라고 하시지만 집행이 안 되더라도 저는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상 종신형에 준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기징역 받아봤자요. 뭐 어떻게 하면 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종신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라도 일단 선고하는 게 영원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실적인 방법. 예? 자, 박 변호사님께 그냥 뭐 말씀을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 무기수가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고 또 무기징역. 이자는 얼마나 법이 만만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예? 아유 뭐 어차피 사형 아닌 듯
방화 저질러 놓고 막 불 피해서 지금 뛰쳐나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5명을 죽였어요. 무기징역. 아니 뭐 나 2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 사형 그러니까 무기징역 당한 사람이 무기징역 받는 게 무슨 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고법에서 2심에서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이 이례적으로 지금 선고가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또 나머지 2사람도 좀 달리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동료 재수자 A 씨하고 B 씨 같은 경우 원래는 살인죄 종범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해서 A 씨, B 씨도 각각 방조범이 아닌 살인죄 공범이 돼서 징역 12년, 징역 1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게 2016년 그 GOP 총기 난사범 임도빈 이후 7년째 지금 그 뒤로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는 사형 확정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가 그 다음 순번이 될 수 있는데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